물론 신중하게 생각해야죠.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800원 훔친 사람도 그게 어쨌든 간에 형량을 때려버리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액수를 정말로 그 횡령을 하고 그랬지만은 그 사람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그걸 보고 분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AI를 그쪽에 도입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개인의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됐는 된 그렇죠. 거죠. 그죠? 예. 개인 판사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아까도 저도 말했지만은 굉장히 간단한 사안부터 이렇게 도입을 해야 된다고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 법적 합의나 어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얘기는 해야 되지만은 왜 그런 논의가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냐를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그건 인간 사회에서 규제가 되고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법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그렇게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일인 만큼 문제기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저도 알고 있고 충분히 공감하지만 저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도입의 어떤 그 논의는 필요하다고 가능성은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영화 얘기가 아까 뭐 나와서 영화 얘기해 저 주세요. 빨리 저는 해주세요. 생각하고 있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영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 지금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직접 사람이 찍지 않고 AI를 활용한 영화들이 되게 짧은 분량이긴 하지만은 벌써 만들어졌죠. 그리고 음, 공개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아직 뭐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불쾌한 골짜기를 그러니까 누가 봐도 딱 봐도 이거는 AI 이미지로 보이는 장면들이 있는 반면 꽤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영상들도 꽤 소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그거를 인력 문제나 그런 기술 문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수 효과로 사람 뭐 늙은 배우를 젊은 모습을 재현한다는 것도 그 단순히 예전에 그냥 컴퓨터 그래픽만으로 사용했다면 요즘은 이런 식으로 AI 기술을 활용해서 딥 에이징 뭐 디에이징이라고 하죠. 뭐 나이를 어려 보이게 한다는 그런 기술 같은 건 벌써 활용을 하고 있죠. 아마도 영화 쪽에서는 자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제작비를 낮추기 위해서 이 기술은 좀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활용이 될 것 같다는 예상은 합니다. 음, 음,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좀 뭐 이쯤 됐으니까 좀 더 좀 진지한 얘기를 좀, 뭐 이미 진지하지만 좀 더 진지한 얘기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처럼 AI 기술의 발전은 놀랍지만 이를 이용한 부작용 또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방금도 잠깐 언급했지만 정교한 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어떤 딥보이스, 딥페이크, 그리고 이를 사용한 어떤 가짜 뉴스, 보이스 피싱, 범죄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예시가 너무 많아서 뭐 열거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뭐 뉴스를 조금만 검색해 봐도 그 사례들이 좀 넘치고 넘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는 일론 머스크의 어떤 딥페이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서 돈을 갈취한 일도 발생을 했고요. 심지어 태국 총리인 패통탄 총리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했다고 합니다. 어, 어떤 거냐 하면은 외국 정상에 연락을 해왔대요. 근데 자기가 연락을 못 받아서 답을 못해서 뭐 미안하다고 해서 나중에 연락을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자기 나라에 어떤 후원금을 내달라는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해요. 음, 그래가지고 좀 의심스러워서 찾아보니까 결국은 딥보이스를 활용한 보이스 피싱이었다는 거를 알고 좀 황당했다는 뉴스를 제가 본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나 푸틴 영상에 어떤 목소리를 입혀서 그들이 뭐 물론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이상한 연설 혹은 잘못된 발언을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어떤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중견 연기자들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뭐 사기에 사용한 경우도 많고요. 음. 얼마 전에는 또 브래드 피트 얼굴을 딥페이크를 아, 사용해서 예. 여성들의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아, 황당했어요. 그 이혼 소송으로 이제 돈이 없는데 병에 걸려서 죽어가니까 돈을 좀 달라는 식으로 좀 사기를 쳤나 봐요. 이걸 도대체 왜 속나 싶다가도 공개된 이미지들을 봤는데 꽤나 정교하더라고요. 그런 음, 식으로 뭐 범죄가 만연하고 있고 심지어 뭐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서 이른바 지인 능욕이라고 하죠. 성범죄를 아, 저지르는 경우도 있을 만큼 벌써 이렇게 무수한 범죄 사례들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봐도 거짓 영상이거나 그럴듯하지만 불쾌한 골짜기를 자극하는 결과물들이 많은데요. 정말로 뭐 정교한 AI 기술은 눈으로만 봐서는 절대 구분할 수 없는 결과물들도 충분히 요즘도 생산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AI 기술을 사용한 범죄, 윤리적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것을 규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규제가 기술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제한이 필요하다면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제한해야 하는지 뭐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죠. 예. 네. 특히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가상인물일 경우에 그것이 이제 가상이라는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이 대중매체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정말 너무도 막강하기 때문에 이 AI 모델류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실제 인물보다 더 많이 매스미디어에 등장하게 되고 그게 팽배한 세상이 됐을 때 신압으로 그것들이 우리의 어떤 미의 기준이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쫓는 일은 어떤 우리 존재와 존재임이 자체를 부정하고 어떤 그에 대한 모순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진짜 뭐 무의미해지고 없어지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지향하는 것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허무로 다다르게 되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특히나 가상인물 경우에는 이런 규제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 모든 AI 창작물은 이 반드시 그 엄격한 법률 제도 아래에 이 명확히 표시나 표식이 필요하고 인류가 직접 창조한 것과 아닌 것의 경계를 좀 명확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AI 창작물은 보면 또 음악도 얘기했지만 뭐 영상도 좋고 뭐 음악도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즐김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추앙하거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적이나 그 아름다움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저는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싶어요. 다만 이 과학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관대하게 제안하는 것을 찬성하지만 이 생명 윤리에 관련한 문제는 좀 당연히 좀 생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죽어가는 사람의 뇌를 살려서 내사한 이의 몸에 이식했을 때 그 몸의 주인은 누구인가 같은 문제는 지금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 부처를 따로 만들어서 빠른 대처나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과학 발전도 이 덩달아 뭐 비약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바람을 담아서 좀 첨언을 하자면 이런 부처 같은 게 신설되고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될 때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분야가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 인문학이 다시 빛을 볼 수 있는 때가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인재들은 결국 철학적인 고찰과 지식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상 이 철학과를 졸업한 발화였습니다. 제 그 개인적인 의견이었어요. 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렇게 인문학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줘서 또 고마운 마음이 있네요. 예. 인문단이 부활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문제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아, 저는 규제가 일단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죠. 초도부터 못 받고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약간 네네. 이게 너무 빠르게 AI라는 특성상 뭔가 빠르게 우리 사회나 우리 생활에 좀 활용될 수 있는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은 사회가 급격히 변하게 되고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규제를 좀 빨리 해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이라는 거나 규제는 사후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좀 이런 AI에 있어서는 좀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부작용이 지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AI는 규제를 나중에 조금씩 완화하더라도 좀 처음에는 좀 강한 규제가 좀 일단은 해야 되지 않나. 예. 물론 이 제한이 필요하면은 이게 좀 어떻게 되면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지 않냐 하겠지만 글쎄요, 저는 이 점점 SF 영화로 봤던 그런 내용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이게 진짜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 약간 걱정, 우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서, 좀
미리 규제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 말씀하세요. 네. 어떤 규제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일단은 물론 이게 여기까지만 뭐 기술을 뭐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그런 규제는 아니겠지만 딥페이크나 뭐 가짜 뉴스, 피싱 범죄, 이거 지금 사후적인 것으로밖에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저는 그런 수준에서 일단은 그래도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AI 기술을 활용한 겁니다라고 뭐 아까 그 바라님이 말씀하셨나요? 좀 그런 표시를 한다든지 뭐 그런 제한을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하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것도 그러니까 우회한 방법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예, 좀 이걸 좀 강하게 좀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음. 예, 좀 이게 좀 저는 기본적으로 AI에 대한 좀 반감? 예, 이걸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는 거기 아, 때문에 예. 좋습니다. 예, 그런 이해도 예. 있어야죠. 예. 네. 스카이넷이 생길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저도 예전 같으면 맞아요 스카이넷이에요 이렇게 웃으면서 지금 물론 지금도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저는 향후 몇십 년 내에 현실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 인간에 대한 불신이 더 심해지고 상대적으로 작은 음, 영향이긴 하지만 판결이나 이런 뭐 인간이 내리는 거에 대한 불신 약간 이런 거 바탕으로서 AI가 대안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인간의 오판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면 이거를 컴퓨터에 맡겨놓자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스카이넷처럼 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음, 어느 순간은 이게 논의가 될 거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AI에 대한 신뢰는 커질 거기 때문에 SF 영화가 어느 순간 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과 우려를 조금씩 하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터미네이터에서 스카이넷을 우리 뭐에게 뭔가 정권을 준 건 전제는 그거잖아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 뭐 스카이넷도. 근데 이게 인간이 정말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약간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음, 그래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기술이든지 윤리적 기준과 법적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저도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규제하면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어떤 검열이고 통제가라고 반발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AI 기술은 인류의 유능한 도구가 아니라 재앙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벌써부터 이러한 범죄들, 악영향들이 굉장히 만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렇게 극한으로 발전한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무서운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인간의 선의에만 기대해서 살 수는 없죠. 다른 기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전공학 같은 경우에도 의료기술의 발달, 어떤 새로운 식량 자원의 개발 등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필수적인 기술이지만 인간 복제 등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정해두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복제해서 발생한 어떤 문제들을, 어떤 상상력들을 우리들은 영화 같은 매체들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봐오고 있잖아요. 스카이넷 언급했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이지만 인류가 어떤 선을 넘어버렸을 때 겪게 될 어떤 문제점을 잘 포착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관련 논의를 거쳐서 이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는 일도 많고 논의가 굉장히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제대로 정비되거나 발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몇 기사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주도로 이에 대한 어떤 우려와 논의가 보이기는 하지만은 전 사회적인 수준으로까지 어떤 구체적인 논의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오류를 바로잡고 학습해서 수정해 나가는 것이 AI 기술의 특성상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정말로 참과 거짓을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절대 구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발전할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음, 그리고 인간의 특성상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는 필수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만 선의에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법적 기준을 만들어서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바라가 언급한 것처럼 AI를 사용한 결과물에는 반드시 이를 명기하는 건 필수적일 것 같고요. 이를 사용한 범죄의 처벌 수위를 굉장히 강력하게 높인다는 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겠죠.
아까 바라가 언급했지만은 뭐 AI를 활용한 아이돌이나 어떤 미의 기준의 제시 같은 그 위험성을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트럼프나 푸틴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같은 거를 언급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각국 국가의 정상이나 어떤 정치적인 걸로 그 딥페이크 영상이 악용돼 가지고 어떤 재앙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큰일이 되는 거죠. 전 세계를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쪽의 어떤 규제나 견제 장치 같은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뭐 셋 다 뭐 조금씩의 의견 차이 있지만 규제나 어떤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그럼 네. 이쯤에서 이런 AI 기술에 대한 어떤 전망이 또 궁금합니다.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이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지 혹은 뭐 쇠퇴할 것인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등등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고 이번에는 문제부터 좀 물어볼까요? 이제 좀 논조가 확실하니까 그런 걸 먼저 듣고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저는 일단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계속 발전을 하겠죠. 근데 그 기술이 가지고 올 이 변화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부정적이라는 거는 뭐 디스토피아를 그린다는 건 아니고, 아까 방금 코벨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선을 좀 넘는 거를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거기에 항상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다는 거는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같은 그 AI를 이용한 판결 이런 거는 좀 선을 좀 아슬아슬하게 넘는 분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까 초반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수고롭고 인간이 분명히 개입해야 되고 이게 오래 걸리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뭐 이런 좀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이 겪어야 하는 부분은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그 판결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약간 좀 문제가 있으면 정치적이거나 제도적인 걸로 최대한 물론 완벽한 시스템은 없으니까요. 그런 거를 좀 계속 고쳐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인간적인 저는 시스템이나 삶이 만들어진다고 삶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거기에 뭔가 AI라는 내가 감정이 없는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는 거는 예 선을 좀 아슬아슬하게 넘는 부분이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기술의 발전은 계속 될 것이고, 제 기준에서 어느 정도 인간적인 분야를 침투 내지는 이제 그쪽으로 넘어올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은 거기에 있어서 이제 사후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좀 확실하게 그어놓고, AI 뭐 도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정말 심각하게, 예, 고민하고 철저하게 뭐 판사처럼 인간을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간을 도구로서 좀 AI를 좀 활용하는데 약간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물론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AI가 어느 순간 돈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들인 돈에 비해서 결과물이 적다. 이러면은 AI 기술도 쇠퇴하지 않을까. 기술 자체는 존재하겠지만, 이게 산업화나 아니면은 저 일상생활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현실로 들어오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상용화가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용화라는 표현은 좀 이게 AI가 너무 거대해서, 좀 그렇긴 했지만, 상용화가 안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뭐 엄청 기술을 이미 확보는 했는데, 이게 상용화까지 가기에는 좀 쉽게 말해서 수지가 안 맞아서, 뭐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AI도 좀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네.